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네. 아, 사실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뭐 할 때 좀 떨리는데요. 요즘 제가 바뀐 걸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요, 대표님 뵈면. 그러게요. 제가 좋은가 봐요. 그건- 네.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네, 아, 오늘 질문은 대표님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네, 제자들을 사실, 대표님의 인맥은 다 제자들과 함께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사실 제일 이렇게 잘하는 거, 사람을 경제적으로 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 벌게 해주는 거 진짜 잘하세요. 그럼 돈을 잘 벌었던 제자 중에 사실 되게 인상 깊게 최단기간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진짜 못 벌었던 사람, 인상 깊었던 그 두 명을 좀 이야기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차이점.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대표님의 능력이 있고 분명히 운이 있잖아요. 음, 근데 대표님이 스스로가 내가 운을 능력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으셨는지랑, 그리고 음, 반대로 내 능력을 운이라고 착각해서 혹시 조금 대표님의 하강 국면을 맺은 적이 있으셨는지, 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표님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해서 듣긴 들어지는데, 제가 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대표님의 그 살아오신 과정에서 그 착각하면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좀 다시 정리하면서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예. 저는 운인데 예, 실력이라고 착각한 거는 너무 많았고요. 많았어요. 그리고 실력을 운이라고 착각한 거는 글쎄요. 결국 돌이켜보면 다 운인데, 근데 내 진짜 실력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실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어, 순간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 퍼포먼스는. 그건 네.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은 되게 단기적인 면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 운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음, 순간 저보고 질문했기 때문에 저보고 대답해라고 하면 저는 이게 내 최선을 다 끌어서 좌뇌 우뇌 다 움직여서 일단 내가 영혼 다 담겨서 가장 흥미롭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네. 너무 가볍지 않고 그리고 되게 그 안에 음, 메시지를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하는 이 노력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마치 네, 러닝머신 지금 뛰고 있다면 숫자를 1분, 2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저는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힘든 거 안에서 제 마인드하고 제 마음하고 싸우는 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예, 싸우는 거 직접.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최선을 다해서 저 요즘에 계속 제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작년 오늘 8월 15일 8일오잖아요. 네. 작년 8월 15일 제가 쓰러진 날이에요. 지금 아마 달리기 하고 아마 지금 제가 쓰러졌을 거예요. 그때 어, 오후쯤이었거든요. 예, 쓰러져가지고 아마 예. 지금 병원에 어, 있을 거예요. 응급실 어쨌든 지금 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거기 가서 지금 뭐 음, 뇌검사 지금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 내 과거의 그 자신을 보면 그게 하나의 결과라고 치면 제가 네. 어쨌든 너무 제 자신을 과대평가했거나 아니면 뭐 교만했기 때문에 그 파리오를 음, 그렇게 어쨌든 그 멋에 떴겠죠. 근데 제가 지금 러닝머신 뛸 때도 지금 34분 좀 넘으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파레이로. 네, 네, 그리고 네,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제가 5km를 뛰었는데 네. 20분 2초가 걸렸어요. 20분 음, 안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네. 20분 안에. 예, 그게 오, 26살, 27살 때 20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네, 지금 10년 뒤에 37살, 38살 되는데 지금 20분 안에 들어오게끔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운일까요? 이게 실력일까요? 이건 실력. 저는 이 순간은 실력인데 이걸 또 길게 돌이켜보면 또 이게 운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어, 그 순간 길게 보면 우리가 짧게 우리가 노력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네. 점들이 기억나는데, 그 점들이 기억나는데 나를 건강하게 만든 거, 그리고 나를 그렇게 기질로 태어나게 만든 거, 그건 다 운이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고, 저한테도 감사하게도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5kg를 최대한, 원래 20분, 21분 좀 넘었어요. 근데 오늘 네. 20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만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끔 나 유전자를 제대로 준 그 장본인이 또 저희 부모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네. 봤을 때 그 하나의 점을 봤을 때는 운인데 그 운을 쪼개서 이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에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려고 하는 건 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장기 차이인 것 같아요. 딱 아, 그러니까 현재는 실력이고, 맞아요. 근데 그 실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운인 거다. 맞아요. 아, 네. 이런 사고로 말씀하실 거라고 상상도 네. 못했어요. 네. 그게 일단 저는 운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고요. 예, 제가 뭐 예. 미처 또 표현 못한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네, 네. 아까 제자 얘기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성공을 빨리 시켰던 제자, 네. 그리고 정말 어렵고 내가 실패했던 제자,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키울 때. 어, 예. 예, 전 예전에는 단기 실적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음. 왜냐면 예전, 그게 이제 저는 실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단기 실적이 좋아도 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빨리 뛰는 토끼를 우리는 보통 부러워해요. 네. 근데 그쵸.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거북이는 우린 평생 그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가는 거북이는 말 그대로 우리 옆에 그렇게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오래 가는 거북이들이 잘 되는 경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함께해서 나도 부자 됐겠죠. 근데 네. 오래가는 거북이를 내가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거는 남의 스토리인 거예요. 아, 내 동창인데 쟤. 아, 쟤 요즘 잘 됐더라. 그냥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걔가 왜 잘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걔 요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잘 되는 거라고 스스로 추측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거북이들은 추측으로 추측이 안 돼요. 거북이들은 함께 해야만 얘가 그 가는 그 과정에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볼 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북이하고 함께 하는 거를 탐탁지 않아 네. 그렇게 생각 못하 그러니까 함께 못하는 그런 기질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꾸 토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보면 뭐 단기 안에 주식으로 이렇게 돈 벌었다. 뭐 단기 안에 뭐 부동산으로 뭐 이렇게 1년에 올 해도 뭐 갭 투자로 얼마 벌었다. 뭐 또 음, 무슨 뭐 교육팔이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뭐 유튜브에서 어떻게 됐다. 뭐 블로그 잘 써서 어떻게 됐다. 무슨 뭐 다양한 돈 잘 버는 자영업자들도 막 나와가지고 다 뭐로 네. 보이냐면 다 토끼로 보이지. 그 음, 사람들하고 그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토끼일 수도 있고 거북일 수도 있는데 네. 내 눈깔이 이상하면 다 토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음, 토끼를 봐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토끼로 보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다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깔은 안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장착해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이 시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토끼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네. 사람들이 과연 토끼냐? 음, 일단 이게 1번 문제.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음, 만약 그 사람들 토끼가 아니었을 때는 나는 과연 그 지루한 거를 다 같이 가면서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그 지루한 걸 다 배워가는 인내심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음, 주제 파악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 아, 토끼가 아니고 어떤 노하우와 특별한 어떤 뭐 어떤 시크릿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네. 그거를 내가 배우면 어때요? 나도 단기적으로 성공하겠죠.
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토끼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성공자들은. 다 음, 거북이과란 말이에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근데 겉으로 표현할 때는 토끼처럼 표현을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어, 분석을 하는 눈이 내가 없어. 그러면 다 네. 뭐라고 보면 아, 토끼처럼 해석한 걸 토끼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가 그 사람이 뭐 수강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왠지 단기 안에 나도 저렇게 주식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부동산에 저렇게 성공할 수 있고 무슨 저렇게 멋진 어떤 유명세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네. 그게 내 분석 틀이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기대치는 이만큼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결국 내 눈깔이 잘못돼 가지고 기대보다 더 저조하면 인내심이 부족해 가지고 또 다른 토끼를 또 봐요. 네. 그러니까 맨날 토끼를 찾으려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토끼를 찾고 또 다른 토끼를 찾고 이 시간이 금방 지나다 보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마찰 비용, 수수료, 비용밖에 없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음, 많이 지불했는데 내 인생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 사람은 네. 이제는 진짜 거북이가 옆에 있고 이게 진짜 이게 지루하지만 이게 당신한테 도움이 돼요 하는 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인내심이 고갈돼 가지고 그것마저도 그 진리마저도 안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포기한 거죠. 예. 어, 토끼를 따르다 네. 보면 최후는 포기예요. 근데 거북이들하고 함께 운 좋게 함께 하다 보면 네. 그 지루함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 그 재미가 보통 시간이 네. 어느 정도 지나야만 그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걸 발견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조금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북이랑 네.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북이하고 함께 할 때는 지루해요. 근데 거북이가 결국엔 승자란 말이에요. 네. 우리 토끼 거북이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 제자들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예전에는 네. 토끼를 실제로 토끼 같은 제자를 저도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토끼 그럴 같은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누구나 음, 토끼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토끼가 주목되는 것도 맞고. 예. 네. 맞아. 근데 거북이 같은 사람은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데 전 지금도 제 자신도 거북이지만 저보다 더 느린 거북이를 보면 저도 힘들어하고 저도 그 사람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네. 네, 네, 이해돼요? 네. 네. 근데 저를 답답하게 하는 거북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네.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답답하고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게 거북이란 말이에요. 네, 예, 예, 예.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토끼는 또 그거와 반면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또 있는 거예요. 왜? 어, 토끼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제가 홍보는 네, 돼요. 네. 예. 왜냐면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알아듣는데 제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런 음, 토끼는 원래 성향이 그렇게 한마디 하면 열 마디 알아들을 정도로 머리가 팩팩 잘 돌아요. 근데 네, 이런 네. 토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토끼과이기 때문에 거북이와 함께하는 거를 얘네는 이미 자기가 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맞아. 좀 지나면 아, 네.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자기가 토끼도 아닌데 네, 예? 자기가 토끼인 줄 착각하고 그리고 그 토끼에 대한 그 성향이 봐봐요. 거북이가 토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최악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음, 거북이는 음, 거북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늘 PCM에서 얘기했듯이 주제 파악이에요. 근데 내가 거북인데 맞아. 토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주제 파악 못한 거예요. 하는 거죠. 네, 네, 예. 네. 근데 내가 토끼인데 거북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최고의 가치예요. 토끼인데, 예. 그렇죠? 토끼인데 거북이의 음,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음, 사람 다 너 대단하고 너 정말 멋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만 어때요? 끝까지 자신을 계속 어때요? 거북이처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 찰리 먼거라든가 이런 어떤 워런 네. 바핏 같은 급이에요. 얘네는 음, 사실 토끼인데 거북이과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대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네네네. 거북인데 거북이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제일 네. 최악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또 거북이가 거북인데 토끼. 토끼 성향을 네. 가지고 있는 경우. 네. 그래서 제 거를 먹튀하거나 뒤에서 이제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우리는 다 거북이에요. 그리고 네. 거북이라고 하는 거를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산거북인지 뭐 바닷거북인지 들거북이 그거는 뭐 좀 다르겠지만 우리 네. 다 거북이고 땅에서 기어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음, 바다 가면 더 음, 빠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우리만의 네. 장점이 있어요. 다. 근데 그 장점이 개발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제 네. PCM이 이제 콜드콜 배우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장점이 하나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거북이가 갑자기 토끼 성향으로 개발됐다는 이유로 어때요? 이게 아, 아, 이게 이거면 이제는 날 수 딱해요.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네. 근데 날려면 멀었잖아요. 내 몸은 거북인데 토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멀었잖아요. 예. 나는 음, 거북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얘네들은 마탱이가 음, 가가지고 나이가 나중에 50, 60 먹어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인간의 비합리적인데 그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미스터 네. 마켓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스터 미스터 마켓. 마켓은 뭘 의미하냐면 주식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냐? 주식시장에는 마치 조울증 걸린 사람 마냥 움직인대요. 오늘은 어, 저 되게 싼 가격에 당신한테 이 주식을 매도할 거예요. 이런 느낌이고 어떤 네. 날에는 기분이 너무 막 좋으니까 되게 비싼 가격에 당신한테 매도할게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나쁜 기업은 실적이 떨어져야 되는데 조울증이 네. 있으면 나쁜 기업도 실적이 네.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좋은 기업도 어때요? 한참 동안 계속 실적이 이게 안 주가가 좋았어요.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 뭐냐면 네. 조울증 증상, 미스터 마켓이란 표현이. 네. 네네.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네. 그만큼 조울증에 많이 걸려가지고 비합리적이고 멍청하고 그런 음, 어떤 무의식의 어떤 그런 미친 생각을 많이 하고 멍청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때요? 사람들하고 네. 거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게 지금 네. 제가 얘기하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토끼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거와 싸우는 게 제가 PC함에 우리가 같이 있는 부분이고. 근데 주제 파악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또 실수하는 오류가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이 자기 주제 파악이 꼭 자책으로 보여질 때가 있고, 어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제 요게 되게 파악은 미묘해. 자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책 네. 플러스 주제 파악은 자책 플러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찰리 먼거가 이 세 음, 가지 조언을 했어요. 네. 성병에 걸리지 말라. 그러니까 에이즈병에 걸리지 말라. 예, 그리고 두 성병.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찰리 먼거가 열차와 경쟁하지 말라. 열차와 격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달리기 네. 아무리 잘해도 열차를 이길 수 있어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이 코케인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게 우리는 코케인 중독 시대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코케인 이런 마약을 안 하잖아. 근데 음, 마약 하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못 살 수밖에 없어. 그죠? 어떤 네. 사람 마약은 안 하는데 마약 수주만큼 알코올에 집착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잘 살 수가 네, 네, 없어요. 조울증 네, 환자들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두 네. 번째, 감정에 너무 기복에 아무런 여자랑 막 자고 막 이러다 보면 성병에 걸리고 심지어 제일 최악은 에이즈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음, 우리는 이제는 배제하고. 근데 이걸 네. 다 배제해도 어디에 똥차에 어디가 맞을 수 있냐면 여, 열차하고 어때요? 달리기. 격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차하고 음, 달리기 한다는 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열차하고 달리기 하지 마. 내가 열차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자책해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음, 관점에서 보면 네. 열차하고 달리지 말라고 하는데 열차하고 달려서 내가 못 이길 걸 아는데 뭐, 네. 자책하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요? 당연히 예, 열차를 달려가지고 내가 이기면 좋겠지만 열차 달려가지고 난 영원히 못 이긴다라고 하는 건 자책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내가 인정이네. 경쟁자를 어때요? 내 페이스에 맞는 내 페이스에 맞는 경쟁자를 잘못 상대를 한 거예요. 나는 음, 내가 확률적으로 네. 이길 수 있는 놈만 패야 돼요. 음, 그러면 주제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놈만 팬다고 했을 때 뭘 의미해요? 오히려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내가 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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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면 이길 수 없는 사람하고 계속 싸워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때는. 열차와 음, 싸워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운동화를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열차하고 격투를 벌이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운동화를 사고 운동화 개발에 막 돈을 내고 막 비용을 막 바꿔가면서 로버트가 나오면 내가 그 로버트를 타고 로버트를 딱 그거 해가지고 막 더 빨리 다룰 수 있는 뭐 비타민을 먹고 막 쉐이크를 먹고 하면 내 열차를 이길 수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주제 파악 안 된 주제 파악, 감정이네요. 그쵸.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네. 희망을 가지고 어때요?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아, 뛰면 안 되죠. 그리고 열차를 실제로 이겨도 나한테 이득이 없잖아. 마진이 그, 없잖아. 열차를 이겼는데 뭐 나한테 뭐 큰 상을 줘요? 예? 그런 건 아니. 그렇죠. 그 봐봐요. 네. 마진도 없고 그걸 이기려고 하는 내 자체가 거기 희망을 거는 것도 웃기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울증처럼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비효율적인 음, 사람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주제 파악 좀만 해도 어때요?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멍청하고 미친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 네. 관점 하나 그리고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 하나 요 모형을 적어도 두 개 섞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적정하게 이 미친 자들하고 사는 세상에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음, 의사결정을 할 때 미친 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네. 네. 합리적인 그쵸. 사람이긴 하지만 미친 사람 대중이 많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어때요? 내가 의사결정 그냥 합리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의사결정 내렸을 때는 어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이 예, 예, 세상에는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미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비합리적인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예, 그리고 예, 주제 예. 파악이 안 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제 음, 파악을 하고 이런 관점이 다양하다 보면 네. 어때? 이 시장을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쵸. 네, 이해가 그래서 됐어요. 주제 파악을 하면 자책을 할 게 네. 아니라 뭘 하게 돼요? 개발하게 되는 거. 내가 시장을 보,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음, 네,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우리한테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대표님, 지금 이어서 주제 파악을 하고 우리는 사실 제가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싸워야 돼요. 고객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저는 저 자신하고도 싸워야 되고 남편하고도 싸워야 되고 제 가족들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제 안에 어떤 거절이 있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야지 내가 이 PCM을 알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걸 알릴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제가 그때도 여쭤봤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그 측근들을 그렇게 다 이야기하실 수 있었냐고. 왜냐면 그때 상황이 지금의 대표님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성공을 가정하는 내가 싸우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쟤 뭔데 저렇게 맨날 힘들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익 없는 것에 이익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들으시면서 내 말이 힘이 없을 그 부분에 제가 싸우려고 하더라도 지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가 없어서. 그래서 결론은 그 싸우는 과정에 사실 제가 오늘도 고객하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콜로. 아, 에너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놔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스크립트에서도 바닥나죠? 가족들하고도 할 때 지친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지 다 바닥나요. 모든 에너지가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까지 싸워 오셨을 때 제 수준에 있을 때도 그걸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였을까? 그냥 자기 개발? 뭐 자기 개발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근데 저는 너무 놓고 싶어요. 이런 기질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확신이 생기거나 내가 만약에
잘 되면 사람들이 붙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은 싸우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특히 본인 자신과. 전 그런 걸 어떻게 버텨오셨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특히 가족을 다 이야기한다? 저는 무섭거든요. 그 가족들랑 일일이 다 상대하는 거? 전 놔버리게 돼요. 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제 안에 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보고 싶고, 제 고객도 설득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 거에서 끝까지 싸우는 거, 미친년이 되더라도 싸우는 거. 이 세상이 되게 이상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도 내가 믿는 이거를 그 사람을 건져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싸움이 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제가 복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전 힘, 그 에너지, 끝까지 싸우는 그 에너지, 글쎄요. 원천이 피디님 대표님이 생각엔 어떤 제가 걸까요? 잘 싸운다고 생각해요. 네, 전 잘 싸운다고 보여져요. 그것도 딱 그러니까 조금 해야 할 사람한테만? 그게 그러니까 좀,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제일 재밌는 건 제가 예. 절대 아무나 안 싸운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 그런 우선순위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대표님. 근데 대표님이 저는 싸워야, 아무나 안 싸우는 경기에 지금 이 정도 레벨까지 왔는데 그전에는 네. 모든 사람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게 딱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이. 지금 저 수준이네요. 저 예, 다 싸워야 될 것 같은. 예. 적이 네. 너무 많아요. 집에서도 네. 싸워야 되고. 네. 어쨌든 그래서 명절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명절이 모이거나 하면 너무 나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 음, 오고 가는 겉도는 질문도 저한테는 되게 민감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했을까? 네. 글쎄요. 저는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지 막 이런 어떤 느낌보다는 네. 좀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더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청개구리처럼. 예. 근데 음. 저도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네. 나대지 마 이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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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꼭 한번 나대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하지 말라고 해서 나대면 그러면 과연 저쪽 편에서 나댔을 때는 어떤 비극이 생기지? 음. 이거를 저는 경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기질적인 걸까요? 맞아요. 대표님의 기질? 기질적인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싶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경청을 안 했죠, 전 처음에. 음. 근데 이런 기질이 그럼 단순히 원래 이런 기질이 있었냐? 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원래 음. 어렸을 때 보면 뭐 할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아서 이제 집에 갈 때도 할아버지가 저한테 네. 물어본대요. 저걸 먹고 싶냐 하면 그냥 사주면 먹고 나는 막 이렇게 꼭 먹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애들 울고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전 되게 네. 순했대요. 그렇게. 음. 그래서 되게 순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되게 쉽게 키웠대요, 저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근데 저랑 같이 자랐던 박명 상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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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기 되게 어려웠어요. 음. 근데 저는 딱 그 반대였어요. 키우기 되게 쉬웠대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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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기질적으로 어렸을 때 원래 그걸 싸우는 기질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음. 이렇게 변했을까를 보니까 네. 아까 힘, 설득, 아무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제가 설득 당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한테? 박미연 사모님? 위대한 위인들, 그런 어, 부자들한테 내가 설득 당한 거예요. 그 음. 사람들의 힘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2011년 토니 로빈스 그 3만 명을 들었다 놨다 그때 그 갔던 세미나. 네. 여기 음. 뒤에 제가 사진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세미나. 예, 2011년도에. 어, 어, 네, 잘 보여요. 네. 중간에 이게 토니 어, 로빈스, 이게 도널드 트럼프고, 트럼프, 네네. 여기 토니 로빈스 이 왼쪽이, 사람이. 네, 예, 그리고 한 예, 예. 사람이 로버트 키오사기. 네. 2011년도. 그래서 이게 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 말은 뭐냐면 네, 네. 제가 이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왜냐면 내가 또라이 아닌 이상 아니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왜 해요. 그죠? 음, 근데 맞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대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나를 계속 저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항을 네. 내가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저런 사람들의 에너지를 나는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음, 에너지를 경험했던 거를 다른 현장에서 내 직업에서 롤플레이 해봤어요. 왜? 호주라고 하는 곳은 한국어 하는 곳이 아니고 중국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어를 하는 곳이고 네. 저는 호주에서 내가 호주에서 23살 때 갔단 말이에요. 네. 어린 나이에. 그러면 호주 내가 원래 영어 배웠던 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학교 때 일본어를 배웠어요. 음, 그러면 영어도 ABCD 그냥 샴푸 뭐 린스 뭐 이 정도 그냥 벨트 뭐 이 아, 정도는 네. 나는 알았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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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이상을 몰라서 말레이시아 가서 잠깐 배웠는데 말레이시아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네. 한국 사람하고 어울려 가지고 나는 오히려 한국어를 더 잘 배웠어요. 예. 음, 그리고 호주를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해 봐요.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영어랑 또 호주 영어 또 달라요. 어,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잖아요, 그래도. 예, 호주는 예. 문화 자체가 달라요. 예. 음, 그러면 생각해 음, 봐요. 그런 곳에서 내가 롤플레이 할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어를 배우면 저런 사람들의 비즈니스 언어를 배우면 그 영어를 내가 롤플레이 하는 장소가 호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롤플레이 하는 장소가 가르치는 직업이 댄스였어요. 댄스 네. 강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했던 게 비타민을 또 판매하는 영업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미러샵에서 알바했던 거기도 보스가 호주 사람이고 와이프가 필리핀 여자였어요. 근데 다 영어를 네. 하지 한국어, 중국어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네. 나름 그래도 댄스 학원의 보스는 중국어를 했어요. 그래서 나랑 중국어, 영어를 섞여가면서 나랑 소통했어요. 예, 제가 뭘 예, 예.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내가 저 사람들의 에너지에서 설득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당한 거를 내가 현장에서 롤플레이 해봤던 거예요. 현장에서 롤플레이 했더니 내가 자신감이 쌓이는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음, 기분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 소통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음, 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도 내 클래스에 오는구나. 1년 동안 내 클래스에 오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나는 무의식적으로 배운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 설득을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당하고 그거를 내가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남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내가 가능하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곳에 왔을 때 아니면 네. 다른 사람들 호주에서도 사실 저를 어 이게 거절하고 제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저를 거절할 거 아니에요. 네. 흔히 우리가 한국 호주에서도 그거를 MLM이라고 다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영업을. 음, 음, 다단계면 다단계 세미나 초대하는 것 자체도 거기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특히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거를 거절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음, 부정적인 것들을 내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절할 네. 거나 내 전화를 안 받던거나. 그죠? 그러면 그 네. 부정적인 네. 분위기, 그 심리를 내 입장에서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 네.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저런 사람들의 오디오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저런 사람들의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끊임없이 세미나 네. 참석하면서 들으면서 그때부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듣고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신 그쵸. 거다. 직접. 그래서 내가 저런 음, 사람들의 에너지와 저런 사람들한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 음, 사람들을 나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 나의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계속 버텼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버틴 거지 음, 극복한 게 아니라 나는 버틴 것 같아. 그게 똑같은 말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봐봐요. 버틴 거는 지루하고 음,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네. 위해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음, 저 사람들의 논리대로 저는 현장에서 롤플레이 하는 실험 정신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버틴 거였어요. 네네. 저는 뭔가 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막 방법론 같은 거를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음, 저는 단순히 저 사람들이 음, 했던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자꾸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그게 나름 스릴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극복한 게 스릴이요. 아니라 저는 나름 저 사람들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믿음이, 그런 기질, 저는 원래 네. 반항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근데 저런 거를 듣다 보니까 어, 저 사람보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보다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저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네.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 음, 내가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되겠냐라고 결론을 내가 지어보면 네. 저 사람 말을 듣는 게 내 입장에 더 이득인 거예요. 근데 음, 그렇게 난 계산을 못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싸우려면 큰 이득을 따라라고 하는 게 제 결론이에요. 에너지도 그렇고 설득도 그렇고 진짜 큰 위인들한테 내가 설득당하고 세뇌당하면 큰 이득을 봐버리면 처음엔 그 이득이 잘 안 보이고 계산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나머지는 고통스러워도 다 실험 대상이에요. 활용 대상이고 이용 대상자예요. 피디님 봤을 때 제가 지금 처음 결혼했어요? 두 번째 결혼했어요? 두 번째요. 예. 제가 세 번째 결혼할 수도 있고 네 번째 결혼할 수도 있고 우리 미래에는 누구도 몰라요. 맞아요? 네. 지금의 배우자는 광뚜껑 닫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죠? 네, 근데 그쵸. 아까도 맞아요. 얘기했듯이 지금 나랑 함께하는 이 배우자, 제 와이프는 지금 제 와이프를 얻은 건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 운이에요. 근데 이 음, 배우자랑 관계를 유지하는 건 실력이에요. 지금은 네, 그쵸? 현재는. 예. 근데 이 실력에 대해서 내가 밸런스를 유지 못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내 배우자가 잘못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위기에 닥쳐가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가지고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진화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이게 파괴돼요. 이 관계가. 네, 그러면 세 네. 번째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결혼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제 15년 동안 커리어에서 과거에 남은 고객들 몇 명이 될까요? 한 명도 없어요. 피디님. 그러면 뭘 왜, 의미해요? 아니, 지금 저는 배우자니까 제 고객이라고 그러니까 제 배우자지 제 고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 와이프는. 아, 네네네. 예. 근데 지난 그렇죠. 15년 동안 보면 제 가족 이외에 남은 고객이 한 명도 없다고요. 아, 가족. 음, 이해됐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 남은 사람은 어때요? 앞으로 남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만약 가족이 아닌 그러네요. 이상은. 맞죠? 네네. 왜냐면 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음,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지금 고객을 상대하고 싸울 때는 어때요? 네. 그 고객이 문제거나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한 내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네. 진화하면 그 고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고객을 내가 버리고 싶어 해요? 아니면 그 고객이 나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죠. 내가 진화해버리면 그 고객이 나를 못 따라와요. 이해돼요? 네. 네. 네.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싸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에너지를 쓰는 거에 있어서 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설득당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싸움은 실험으로 봐야지 싸움 자체로 보면 지쳐요. 네. 음, 음. 아, 맞네요. 생각이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제가 그냥 막 싸우려고 했고, 그리고 진단 자체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족들이 진짜 열심히만 살아요. 그리고 저를 오히려 한심하게 보기도 하고요. 걱정스럽게 보고. 근데 왜 저는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좀 비겁한가? 막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한 부분들, 내가 좀 기질이, 그동안 살아온 기질이 싸우다가도 지치면 놓는 스타일이고, 네가 한번 당해보고 와서 그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기질들이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람들도 고객들하고 싸울 때도 이런 부분에 에너지 소모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그 측근들에게 인정받는 그게 분명히 대표님의 그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책임감과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부분이 여쭤봤고요. 음, 영업 잘하는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 특히 대표님들 그 디테일이 있고요. 센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고객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센스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 수정 보완하면서 이게 또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기질과 같은 부분이라 왜냐면 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 힘들 것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리 그 사람이 좀 잘 나를 만나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되게 섬세한 것에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알지만 아이, 쟤는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또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센스와 그런, 뭐죠? 디테일이 이게 좀 노력으로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답을 궁금해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노력으로 안 돼요. 어, 네, 노력. 센스 있는 사람 노력으로 해가지고 센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센스 있는 사람 원래 센스 있어요. 어, 네. 제가 사람들을 코칭해 보면서 센스 없는 사람들도 코칭했을 거 아니에요? 센스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센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르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아닌 거네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센스는 그렇다. 예, 그러면 디테일은, 그쵸. 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 그거,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 자기만의 리그를 찾아야 돼요, 따로. 왜냐면 봐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디테일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리그, 살아남을 수 있는 일들이 음, 있어요. 근데 네네네네. 이제 좀 돈을 많이 벌려면 네. 센스가 무조건 발달돼야 돼요. 돈을 많이 음, 벌려면 그 고객을 관리하는 그 디테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상관관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근데 음,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 뭐냐면 그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릇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센스는 미묘한 차이를 내가 하나하나 개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복리의 힘으로 개발돼야만 그 그릇의 어떤 적정한 범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든다고 되는 게 음, 아니라 센스 없는 사람들은 다만 자기 그릇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키울 네.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어, 센스가 없으면 센스에 없는 거에 맞춰가지고 저는 코칭을 하지, 센스가 왜 없냐라는 식으로 센스를 키울 수 있다라고 희망을 걸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저는 그걸 음,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특히 돈 많이 음, 벌려면 고객들하고 상호작용 그 관계에 있어서 센스가 진짜 네, 많이 필요해. 네. 근데 그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사업하기 전에 영업부터 해봐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영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센스가 부족한 사람들은 절대 영업에서 실패해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영업에서 실패한다는 이유는 뭐냐? 그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고객을 상대로 했을 때 그 상호작용에서 감동을 주는 그 포인트를 개발시키고 그 예술적인 어떤 그 세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센스예요. 이건 음, 과학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예술적인 영역이에요. 예술적인 예, 거, 그 센스. 예술적인 네. 영역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 네. 예술적인 영역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업을 어, 못하고 내가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센스가 부족한 네. 것만데 그 센스는 뭘 의미하냐? 디테일이 부족하고 그 디테일은 고객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그 어떤 뭐 비용 문제일 수도 있어요. 편리성 문제일 네. 수도 있고 편리성 문제가 기회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 다양한 비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생각해낼 때는 부질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런 현실적인 걸 생각해내는 센스가 뇌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오히려 머리가 아파하지 그거를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네네. 개발시키려고 스스로를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이 일을 딱 안 하기만 하면 나한테 주어진 놀이터라든가 나한테 주어진 프리 타임에 그냥 엉뚱한 짓만 해요. 내가 이걸 개발 안 되면 센스가 있는 사람들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극히 그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지적해줘도 돌아가서 자기한테 프리타임이 있으면 그 편리성, 그 프리타임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그 센스를 개발을 하는 어떤 기질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 어쨌든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거나 거기에 맞는 어떤 말을 해주거나 거기에 맞는 어떤 상태를 딱 구분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음,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설득을 시켜줘야 돼. 아, 어, 네. 저는요, 대표님 분명히 교육 때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대표님이 저를 봐셨을 때, 저는 센스가 있는 쪽이에요? 없는 쪽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했을 때 무슨 기준으로 보세요? 상대를 망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고객을 섬길 네, 때 그 고객 네, 관리와 그리고 그 네, 사람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그리고 알아들으면 일단 흐름은 같아야 돼요. 근데 PD님은 내가 네. 봤을 때 흐름은 같아요. 음, 그리고 흐름이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 필요하냐면 네. PD님이 고객들하고 관리할 때 그 고객 관리할 때 세부적으로 그 고객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그 원고를 개발하냐를 보는 거예요, 저는. 네. 음, 근데 일단 센스라고 음, 하는 건 네, 이 뭐라고 하지? 제가 지금 피디님하고 같이 일하는진 않잖아요. 네. 예. 근데 같이 일하면 그게 더 보여요. 근데 음, 지금 센스가 있다 없다라고 제가 판단할 정도로 같이 일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만약 같이 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더 제가 이제 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음, 봤을 때 제가 코칭하는 네, 사람들 네. 중에서는 센스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음,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잘해줘요. 아, 센스가 있는 예. 사람들은, 예,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내가 수강생들한테 제자들한테 시키는 건 뭐냐면 너희들 나처럼 가서 돈 벌어 이거예요. 네네네. 근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나처럼 가서 돈 벌어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역으로 나한테 자기들 고객들한테 잘해주는 만큼 나한테 네. 잘해주는 고객들을 나한테 잘해주는 제자들은 그렇게 없어요. 소수라는 거예요. 음, 이해돼요? 네. 예, 이해돼요. 근데 음, 이거는 내가 센스가 있어야만이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내 입장에서 나한테 이득되는 건 뭐예요?
내 고객이에요. 왜냐면 내 네. 고객이 나한테 매출을 올려주고 마진을 주고 먹고 살게 음, 만드니까. 그리고 음, 내 고객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내 고객이 어때요? 그 모든 시시콜콜 그 진상 고객이든 뭐든지 다 내 시간을 써가지고 어때? 케어를 해줘야 돼요. 맞죠? 네, 네, 네. 예.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고객을 어때요?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아요. 예. 어. 근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면서 뭘 깨닫냐면, 와, 나도 누군가의 고객인데 그 누군가가 나를 섬길 때는 이런 마음이겠지.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내가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를 도와주는 그 거래처한테 오히려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네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 역으로 센스 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그렇게 오히려 자기,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음, 근데 그 감사함이 그냥 가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와 그렇지 않은 감사는 달라요. 네. 그게 그래서 센스 표현이 있는 느껴져요. 사람들은 그게 있기 네. 때문에 고객들, 얘가 왜 고객들을 관리를 잘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음, 관점이 더 추가가 돼 있잖아요. 네. 음, 왜냐면 이 음, 사람들은 단순히 고객이 나한테 매출을 올려주니까 이렇게 한다. 네. 이런 걸 넘어서 나는 나한테 매출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바치는 내가 내 거래처한테도 오히려 이렇게 잘해준다. 이런 관점이 음,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고객들 음, 또한 그거를 보고 본받아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근데 그, 그, 제가 가장 센스가 제일 꽝이었던 사람들 중에 이번에 5월에도 그런 센스가 꽝인 사람 먹튀가 한 명 나왔잖아요. 이런 음, 사람은 자기 고객들 그 진상 고객들 때문에 되게 시달리. 예, 그래서 저랑 코칭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시달린 거를 계속 받고 그 시달림 속에 이 사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지처럼 일해 왔단 말이에요. 을로 계속 일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알려주면 점점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점점 이제 일하는 게 이제 쉬워지고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네, 네. 점점 내가 원래 기존 고객들이 원래는 이렇게 에너지를 100을 써야 된다면 지금 70, 50, 30만 써도 기존 고객 관리할 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되게 네. 감사한 거잖아요. 예. 음, 근데 네. 그거를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내 경제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관리를 넘어서 내가 센스가 있어야 어때요? 더 어때요? 그 70, 원래 100% 에너지 쓴 걸 가지고 어때요? 30%만 에너지 쓰면 나머지 몇 퍼센트, 70%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30%나 줄어들었는데 에너지를 그만큼 안 쓰고도 기존의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닥치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경제적인 상황을 내가 봤더니 내가 훨씬 바닥이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음, 어때요? 훨씬 바닥이면 그 바닥인 그 감정이 빠쳐가지고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기존 고객들 사이에서도 어때요? 옵션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이 없다 보니까 기존 고객들한테도 뭐 계약이 들어왔는데 그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면 어때 환수가 아, 터지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아, 커버할 수 있는 이 커버하려면 아까 얘기한 그 70% 에너지를 새로운 신규 고객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다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거에 네. 에너지를 쓰려면 콜드콜 유튜브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음, 예. 근데 제가 가르치다 보면 콜드콜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새로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 영역에서 게으름 피우고 숙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숙제를 음, 오랫동안 안 하다 보면 그게 어때요?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맞아.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환수라든가 이런 게 터졌을 때는 그 돈이 오히려 더 급급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어때요? 돈이 급급한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스강 말대로 해왔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스강이 하란 대로 이제는 하고 싶어도 과거에 해왔던 패턴이 유튜브 콜트콜 안 했기 때문에 어때요?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음,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은 가장 1번으로 자기를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을 어때요? 네, 네.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음. 센스가 꽝인 사람들은 특징이 네, 뭐냐면 자기를 네, 에너지 써가지고 현실을 다 보게 해가지고 너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네. 현실이 실제로 자기한테 닥치면 그 현실이 닥친 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이런 일이 발생될 거니까 유튜브 콜투콜 해야 이거를 바라보는 게 음, 아니라 현실이 네. 닥치다 보니까 그 현실이 마주하는 거 싫었던 거예요. 그럼 그 음, 현실이 싫으면 어때요? 거기에 대한 원망하게 되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네. 네. 음, 오히려 여유가 더 없어지다 보니까 저 네. 같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더. 아, 그러면 여유가 어때요? 없, 네. 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별의별 얘기를 이제 그 이유를 핑계를 대가면서 이제 마지막 정도쯤에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초반에 네, 제가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제가 수강료를 처음에 계약할 때 그 계약에 대해서 다 안 받아요. 예. 혹시 이런 사람들은 음, 위험하기 때문에 계약을 네. 내가 다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100%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계약에 대한 계약건에 대한 모든 금액을 다 안 받으면 상대방이 부담이 덜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음, 부담이 덜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 예. 예. 그러면 내가 중간에 언제든지 어때? 이 사람을 컷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전 사람을 음, 컷 잘 안 해요. 네. 근데 이런 아이고, 사람은 어때요? 계약에 대한 그 지불해야 될 돈을 저한테 지불을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한 상황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네. 재수 없는 얘기들이 앞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재수 없는 얘기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냐면 그 돈을 원래는 지불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 지불을 안 해요. 예. 음, 그리고 음, 심지어 원망을 자신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네. 고객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모든 사람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음, 그리고 음, 거기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데 자기한테 가장 자극적으로 말을 계속 내뿜는 사람한테 제일 크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항상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논리를 또 내가 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음,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서 나중에는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사람의 한 명만 내가 했다면 내가 이 사람의 어떤 흉을 보는 느낌인데 네. 제가 예전에 제 제자의 가장 첫 번째 1번 1호 제자가 남자였어요. 이 남자 제자가 네. 제가 이 사람이 고객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너가 밥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너가 이쁜 고객을 상대로 뭔가 이렇게 뭐 투자도 해주고 선물도 해줘라. 내가 이런 표현을 네.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고객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스폰서하고 파트너의 어떤 관계다 보니까 저한테 그럼 나의 스폰서는 나한테 뭔가 투자를 하고 막 뭐 이렇게 해주려고. 뭘 해줬나? 아, 이렇게 원망하는군요.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말로 네.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아, 그게 네. 나는 농담이었어요. 그렇지만 네. 그 농담을 절대 하면 안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음, 그걸 딱 하고 나서 인식한 거예요. 네. 갑자기 어떻게 실수. 인식했냐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딱 인식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지금 애플워치라는 게 있는데 저는 밑바닥이었을 때 애플 제품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애플워치를 내가 처음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자신한테 구매해서 사줄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신한테.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애플 브랜드를 제 그 남자 제자한테 생일 선물로 줬어요.
저는 한 아, 번도 못 차봤어요. 근데 생일 선물을 이 친구한테 먼저 줬어요. 그리고 이 음, 친구가 뭔가 콜드콜 한다고 했을 때 콜드 방문을 하고 막 사람들 막 만나고 했을 때 내가 월 70만 원, 80만 원씩 막 이렇게 현금을 줬어요. 예. 네, 네, 네. 제가 한번 두 번인가 줬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그쵸. 근데 이렇게까지 했고 근데 얘가 무의식적으로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예. 아, 그걸 하고 나니까 자기도 미안한지, 예. 네. 그 말을 회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 말은 무의식적으로 얘가 생각을, 어때요? 말이죠. 역으로 내가 어느 만큼 얘한테 헌신을 다하는지 네. 그, 인식이 안 됐어요. 그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예, 그걸 예, 인식 못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성숙이 안 된다.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음. 얘도 20대밖에 안, 나보다 한 살 차이였어요. 나도 20대고 얘도 20대.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 살 네. 차이가 전 지금도 봐봐요. 제가 나이가 37, 38인데 네. 다른 40대, 50대보다도 더 성숙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20대라도 같은 20대겠어요? 저보다 한, 한참 어때요? 후배 같은 느낌이고 미성숙한 면이 음. 있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20대 아이한테 내가 이런 어떤 것들을 발견했는데 근데 최근에 5월에 제 거를 먹튀하고 했던 사람은 심지어 50대란 말이에요. 네. 예. 20대와 50대는 나이가 많이 달라요. 근데 생각하는 아, 속성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를 도와준 음. 사람한테 사력 있게 그렇게 깊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절대 네. 저한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음,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예전에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요. 저는 미련이 없어요. 네. 그거는 제 연애 스타일도 똑같은 거예요. 제 연애 음, 스타일이 딱 그래요. 저는 음, 여자를 그리워하지 않을 정도로 전 여자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한번 음. 헤어지잖아요. 그 여자는 나를 네. 그리워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보면 정 떨어지는 얼굴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질 정도예요. 그랬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음, 근데 유일하게 과거 여자들 중에 제 전 와이프는 그런 사람이 네. 아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어, 전 와이프를 좋게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와이프도 내가 나중에 지금 와이프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헤어졌다고 생각 그냥 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래도 난 지금의 와이프가 전 와이프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음, 그러니까 지금의 어, 와이프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 중에 최고였어. 네.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네. 이게 인간관계예요. 결국에는 계약건 고객과의 아, 관계가 결국 인간관계예요. 네, 이게 네. 되게 이게 상호작용을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절대 잘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의 관계십에 있어서 이런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 장담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네.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결국에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없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속성이 또 여기에 맞아요.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50명. 네.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관계에 대한 부분 상호작용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어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의 우선순위 가장 건 나 자신이 먼저인지 부부가 먼저인지 지금 대표님 가정 안에서는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1순위는 난가요? 부부인가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사람들 많이 헷갈리잖아요. 부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 안에서 본인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 1순위는 한 마디만. 네. 1순위는 무조건 나의 꿈이에요. 꿈. 나의 꿈. 네. 음, 설명을. 1순위는 예. 나의 내가 꿈. 추구하는 방향, 그 꿈이에요. 꿈.
내가 아직 음, 현실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현실로 믿고 있는 그 꿈이에요. 그 현실로 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방향, 그 꿈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도구로서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나의 배우자도 존재하는 거고 반대하고. 그걸 위해서 내 가족이 두 번째인 거예요. 이해돼요? 음, 가족이 1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음, 꿈이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나의 꿈. 꿈을 향해서 가족이 싹이 트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예. 절대 내 꿈을 포기하고 여자를 선택하면 안 돼요. 내 음, 꿈을 포기하고 남자를 선택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피디님의 자녀 교육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꿈이 1번이고 그 다음 배우자예요. 배우자. 어, 그 다음 배우자. 네. 오늘 나의 꿈.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제가 방금 질문들이 사실 되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오늘 인터뷰였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또 깨달음을 얻는데요. 좀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막 진짜 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대표님 질적인 질문이 나오질 않는데 정말 이것도 짜낸 부분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꿈이 오늘 저에게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나의 꿈이 뭘까? 근데 사람들은 꿈을 얼마나 생각할까?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그래서 맞아요. 결국엔 걔처럼 사는 그래서 거구나. 아까 피디님 질문한 거에 다른 사람의 네, 버전으로 대답한다면 네, 내가 먼저냐, 부부가 먼저냐, 배우자가 먼저냐 이거잖아요. 근데 다른 네, 사람 버전으로 대답하면 그 둘 다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은 꿈이 아까 얘기한 거 꿈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도둑질 네,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꿈이 없는 음,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나이가 70이라도 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꿈이 네. 없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남편이나 배우자냐 아니면 나냐? 나를 해도 틀린 답이고 배우자 해도 틀린 답이 되죠. 왜? 가톨릭, 그렇죠. 왜 나를 예를 들면 내가 먼저다 하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 끼리끼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음, 내 뭐 부부, 배우자가 먼저다. 이렇게 네, 하면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는 네, 앞으로 호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호구는 어, 인류 피라미드로 보면 호구는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이 제일 밑바닥이. 네, 예. 이런 맞죠. 사람들은 나무로 태어나고 되게 좋은 나무로 태어나는데 마지막에 이런 잘려. 침략자들 때문에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통나무가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건전한 생명 있는 나무가 통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죽어 있는 삶이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통나무가 되는 사람들, 그런 남자든 그런 여자들 되게 많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 거의 하녀 수준으로 남자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남자들 네. 같은 경우는 거의 돈 버는 기기처럼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게 다 뭘 의미하냐면, 뭐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이 방향이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기적으로 살 거야 하는데 그 방향은 또 틀린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 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둘 네, 다 방향이 틀렸고 그래서 오직 네, 방향이 맞는 방향은 내 꿈이에요. 그래서 성숙이 안 된 사람은 꿈도 맨날 바뀌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꿈도 작은 꿈. 그렇죠. 그래서 큰 꿈을 꿔야 되고 생각을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꿈을 향해서 그게 꿈이 꿈으로만 남으면 그냥 진짜 성숙이 안 된 건데 그 네, 꿈이 현실로 다가와야 돼. 음, 그래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 내가 그 꿈을 쫓은 흔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음, 경우는 꿈을 쫓았기 때문에 저라는 인간이 지금 30대 나이에 지금 네. 이런 제 지금 마인드를 위치. 갖췄잖아요. 네, 제가 가진 마인드를 다른 30대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엄청나요. 네. 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나는 꿈을 쫓았다는 증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벌었던 돈도 운도 네, 있지만 제가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운도 내가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 잡는 거에 있어서 내가 꿈을 안 쫓았다면 이런 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직업이 이 세상에 없는 직업을 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음, 사람마다 자기의 리그에서 자기가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싸워서 이길 만큼 그런 확률이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네, 향해서 어때요? 내가 찾아야 돼요.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면 꿈을 쫓다 보면 이혼 네, 당할 수도 있고요. 꿈을 쫓다 네, 보면 가족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들이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꿈을 음, 쫓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꿈을 안 쫓고 통나무로 살 거냐, 꿈을 쫓고 다 갈 거냐를 봤을 때 어차피 우린 죽어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꿈을 맞아. 쫓고 차라리 죽어가는 망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망해. 예. 근데 망해보는 것까지 내가 싹 다 상상했는데 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감사의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진짜 어, 꿈에 진심인 사람은 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진짜 꿈에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다 받았구나. 내가 모든 걸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가지고. 음, 그러니까 어때요? 꿈을 가진 게 생각보다 되게 이득인 거예요. 음, 어, 그 꿈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질문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